지적 측량학 모의고사 3회. 자, 1번 볼게요. 1번. 자, 1번 문제는 그림이 주어지지 않은 그런 문제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구점 계산이라는 거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가구점 계산. 이 가구점 계산에서 가구의 중심점. 자, 이렇게 있으면 요게 가구의 중심점이죠. 가구의 중심점이고, 그러니까 용어를 좀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요 점을 이걸 가구 무엇이란다? 이걸 가구 정점이라고 하죠. 요 길이를 구하는, 우리가 보통 이론상에서 이 길이를 S라고 했죠. 요 길이를 구하는 거다 이겁니다. 이때 요 길이를 뭐로 봐요? L1으로 보고요. 이 길이를 무엇으로 본다? 이 길이를 L2 이렇게 보는 거예요. L2. 그럼 얘가 이렇게 연장이 되고 이렇게 연장을 하면 요 값을 뭐라 그래? 이 값을 세타라 하면 요 값도 무엇이다? 세타고 이 값도 무엇이다? 세타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요 길이를 우리가 A라고 가정을 하고요. A라고 하고 그럼 요 S는 어떻게 구해? S는 루트 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무엇이다? L1의 제곱이더라 이겁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A만 계산하면 되죠. A는요. 일단 요 길이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요 길이. 탄젠트 얼마? 탄젠트 세타는 요것 분의 동그라미 분의 L1이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요 동그라미 어떻게 구해요? 동그라미는 탄젠트 얼마? 세타 분의 무엇이다? L1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세모라고 요 길이 요 동그라미에다가 요 세모에다가 동그라미 요 길이를 더하면 A가 되겠죠. 그 세모는 요 길이로 구하는 세모는 요 길이는 요거랑 같은 거니까 사인 세타는 세모분의 뭐가 돼요? L2가 되니까 여기서 이 세모는 어떻게 구해요? 세모는 사인의 세타분의 무엇이다? 사인의 세타분의 L2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요 값을 무엇하면 이 값을 제곱하면 된다 이겁니다. 요 L1, L2가 서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요 탄젠트하고 사인만 요것도 바뀌어 상관없고 이것도 바뀌어 상관없고 대신에 요 밑에 코탄젠트가 들어간다든지 코사인이 들어간다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된다 이겁니다. 1번. 요게 L2. 요거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얼마? 플러스 L1의 제곱에 뭐를 씌워주면 돼요? 루트가 되는 거죠. 요게 바로 S를 구하는 식이더라 이겁니다. 정답 1번. 그 다음 2번. 디지패스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일단 디지패스는요. 위성 신호 가운데 뭐를 수신한다? CA 코드를 수신합니다. CA 코드를 수신하기 때문에 정확도 면에서는 어떻다라고 그랬어요?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로 어디에만 사용을 하냐면 자동차라든지 선박이라든지 항공기에 항법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이겁니다. 4번이 틀렸죠? 기존에 비해서 정확도가 떨어져서 배, 비행기의 항법, 자동차 등에는 응용되기 어렵다가 아니라 주로 이러한 그 선박이라든지 항공기라든지 자동차 어떤 항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1번, 2번, 3번은 디지패스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리해 놓은 거니까 한 번씩 꼭 보시고요. 그 다음 3번. 3번은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삼각 보조점 측량을 하는데 우리가 지적 삼각 보조점 측량은요. 교회법하고 무엇을 쓸 수 있어요? 교회법이라든지 다각망 도선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 다각망 도선법에 의해서 실시할 수 있는데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이 문제는. 자, 3번 보시면 교회법에 의해서 무엇을 했다? 교회법에 의한 지적삼각 보조점 측량을 할 때의 기준이다. 이 중 틀린 것은 4번이 틀렸죠? 4번은 교회법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다각망 도선법을 했을 때의 그 기준을 설명한 겁니다. 4번이 정답이다 이겁니다.
교회법은요. 3방향 교회에 의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는 2방향 할 수 있고요. 이렇게 2방향으로 했을 때는 그 180도와의 차이가 40초가 되는 것이고 그 각은 30에서 120도 이하로 한다 이겁니다. 4번은 설명은 맞지만 교회법에 대한 기준이 아니고 다각망 토선법으로 지적삼각 보조점 측량을 했을 때의 기준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 그 다음 4번. 평판 측량을 하는데 이 평판 측량을 무엇으로 했다라는 거야? 도선법에 의해서 관측을 했다 이겁니다. 이때 잘못 설명한 것은 1번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 보조, 도근 그 밖에 명확한 기리점을 서로 연결하면 되고요. 우리가 CO 삼각형이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는 CO 삼각형이 발생하는 이유는 3방향 무엇을 하기 때문에 3방향 교회를 하기 때문에 CO 삼각형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도선법은 이렇게 측정하는 거니까 도선법의 경우에는 CO 삼각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3방향 교회를 하기 때문에 그 평판 측량을 교회법으로 했을 때에 뭐가 발생하는 거야? 이렇게 CO 삼각형이 발생하고 CO 삼각형의 크기는 내저번의 지름으로 나타내고 내저번의 지름이 몇 mm일 때 1mm 이하일 때 가운데가 9점이 되는데 2번 지문은요. 틀린 지문이요. 왜 틀렸어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CO 삼각형은 도선법일 때는 CO 삼각형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죠. 정답 2번. 폐쇄고차 얼마, 3분의 얼마, 루트 n 이내일 때는 그 변의 순서에 비례해서 할 거고요. 방향선의 길이는 이게 원래 몇 cm예요? 8cm죠. 근데 광파 조준이 됐을 때는 몇 cm다? 30cm더라 이겁니다. 4번의 정답은 2번. 그 다음 5번. 자, 일반 원점. 자, 여기서는 도각 구획하는 거죠. 도각 구획을 하는데 두 가지의 개념이에요. 일반 원점인 경우. 일반 원점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구소 삼각. 구소 삼각 원점 지역인 경우가 있고요. 일반 원점에서도 두 가지의 개념이에요. 가산 수치가 적용이 된 경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산 수치가 적용이 되지 않은 경우인데 자 5번 문제는요. 문제에서 일반 원점이라고 써놨고 좌표값을 보게 되면은 가산 수치가 적용되지 않은 겁니다. x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214고요. y값이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2734더라. 좀 소수자리는 버려도 상관없어요. 이때 이 경우에 뭐를 구하라는 거냐면은 도각이었던 좌표를 구하라. 여기가 마이너스 얼마? 3214고 여기가 마이너스 얼마? 2734면 만나는 요점이 이렇게 있으면 도각이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이렇게. 이때 문제에서 뭐를 물어보냐면은 우상단의 종선좌표. 요 값이 얼마냐고 물어봐요. 요 값이. 근데 축척이 지금 얼마래요? 1200분의 1이다. 이거. 1200분의 1이면은 여기가 얼마예요? 400이고 얘가 얼마가 돼? 400이고 500이 된다 이겁니다. 600이 200이고 600은 250이고 1200분의 1일 때 도각의 크기는 여기가 400이고 얘가 500이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요 값을 물어봤으니까요. 여기서 0으로 보자고요. 0으로. 마이너스 400, 마이너스 3200까지 떨어지겠죠. 이렇게 400이 배수니까. 마이너스 3200이 나온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가산 수치가 적용이 안 된 거니까 여기다가 다시 얼마 마이너스 3200이 나오면 여기다 다시 얼마를 더해줘야 돼요? 50만 메다를 더해줘야 된다. 이거. 50만 메다를 더하게 되면은 49만 9,680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지. 46만 6,800이 된다 이겁니다. 49만 6,800이니까 정답은 얼마? 3번이 정답이더라 이겁니다. 계산기 쓰시면 안 돼요. 공무원 시험은. 자, 8의 배수, 4의 배수를 생각하면은 쭉 떨어지면 얼마까지 먼저 3,200까지 떨어지는 거죠.
이해하셨죠? 아니면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3214를 나누기 얼마를 해요? 400을 하게 되면 48에 32, 8점 얼마 나오죠? 8점 얼마 나오면 얘를 지워 없애버려. 그럼 여기다 8에다가 다시 얼마를 곱해요? 400을 곱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얼마? 3200이죠? 요 값이 마이너스 3200이다라는 소리예요. 여기다 다시 얼마를 더해? 50만을 더해가지고 49만 6800 이런 식으로. 또 횡선좌표 구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응용을 해가지고 한 번씩 꼭 풀어보세요. 5번의 정답은 3번이다 이겁니다. 5번의 정답은 3번. 그 다음 6번. 지적 측량 시행 규칙에 의한 경위 측량 방법에 의해서 세부 측량을 했을 때 이 중 틀린 것은 1번 도섬 또는 방사법에 의하고요. 2대회 1대회 방향근치법을 할 수 있는데 2번처럼 1대회 방향근치법으로 하되 폐색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요. 3번 측량 결과도는 뭐 축적 변경이라든지 이렇게 뭐 도시개발 사업을 했다든지 축적 변경을 했을 때는 축적이 500분의 1이고요. 4번이 틀렸네요. 4번. 지적 측량 수행자는 측량 준비 파일로 지적 측량 성과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지적 소관청에게 지적 측량 성과의 연역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겁니다. 6번의 정답은 4번. 7번. 지적 도면의 축척 중 도각선의 길이 합이 1400일 때, 즉 이렇게 있으면 요 길이를 요거 4개 다 더했을 때 요게 얼마? 1400이면 이때 축척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1400이면 이렇게만 했을 때는 얼마가 돼요? 이렇게 했을 때 700이죠. 여기가 700이면 700이 되는 것은 300하고 얼마? 400이 되는 거죠. 300하고 400이면 이 길이가 300이고 이 길이가 400이면 결과적으로 얘는 축척이 얼마짜리라는 거예요? 1000분의 1짜리더라 이겁니다. 자, 이건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5, 6, 30, 500분의 1, 600분의 1, 3000분의 1, 500분의 1 다음에 1000분의 1, 600, 1200, 2400, 3000, 6000. 얘는 30 곱하기 얼마? 30 곱하기 40cm하고 33.3 곱하기 41.67 40 곱하기 얼마? 40 곱하기 50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길이는 여기는 얼마가 돼요? 150에 얼마? 150에 200이 되는 거고 여기는 얼마예요? 300에 400이야. 여기 700이니까 다 합치면 얼마가 되는 거야? 1400이 되는 거죠. 여기는 얼마냐면은 200이 얼마? 250이에요. 그럼 1200은 400이 얼마다? 400이 500이다. 그 1200 같은 경우는 1800이 되겠네요. 400, 500이니까. 900이니까 1800이 되는 거죠. 여기는 800이 얼마다? 800에 1000이 되는 거고 3000분의 1일 때는 1200에 1500이 되는 거고 6000분의 1일 때는 2400 2400에 3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축척별 기준 도각은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7번의 정답은 2번. 그 다음 8번. 지적 삼각점 성과표 중에 반드시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경도하고 위도는 필요시에만 무엇할 수 있다?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8번의 정답은 3번. 그 다음 9번. 9번은 GNSS에 의한 지적 측량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은 맞죠? 당해 관측 지역에 가장 가까운 위성 기준점 또는 세계 좌표를 알고 있는 측량 기준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기지점 또는 소구점을 순차적으로 해서 델타 X, 델타 Y, 델타 Z를 해석하는 거고요. 그 다음 2번은 뭐가 틀렸냐면은 고정밀 자료 처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는 방송 궤도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 궤도력 또는 초신속 또는 신속 궤도력을 이용할 수 있고요. 3번
기산 해석 시 사용되는 단위는 메타. 여기까지 맞는데 계산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그 다음에 4번. 2주파 이상의 관측 데이터를 이용하여 처리할 때는 전리층의 오차를 보정한다 이겁니다. 대륙권 X.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10번. 10번은 이제 법에 있는 문제이긴 하는데 지적 도근점 측량. 지적 도근점 측량 실시 대상에 대한 문제인데 뒤에 거 한번 보면 큰일 나요.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도시 지역에서 세부 측량하는 경우, 측량 지역의 면적이 해당 지적도 한 장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일 경우, 4번 세부 측량을 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다 맞아 보이지만 2번 틀렸죠. 도시개발법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더라 이겁니다. 조심하실 것. 정답은 2번. 그 다음 11번. 자, 지적 측량 시행 규칙에서 정한 기초 측량하고 세부 측량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을 찾아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11번. 정답은 4번이에요. 왜냐면 계획, 준비, 답사, 선점, 조표, 관측, 계산, 정리, 기초 측량의 순서입니다. 세부 측량 순서가 아니고. 자, 1번 보시면은요. 보통 측량 결과도를 작성했을 때 우리 앞에 했던 농지 정리 구획은 1000분의 1로 하고요. 근데 승인 얻었을 때 얼마를 할 수 있다? 6000분의 1까지 할 수 있고, 평파 측량으로 세부 측량했을 때는 교외 방사 도선으로 할 수 있고요. 다각방 도선법으로 지적상과 보조점 측량 시 도선별 평균 방위각과 관측 방위각의 폐쇄 오차는 몇 초? 플러스 마이너스 10초 루트 n이 된다 이겁니다. 정답 4번. 세부 측량의 순서가 아니라 기초 측량의 순서가 된다 이겁니다. 12번. 배가법에 의해서 지적 도근점 측량에서 측선정의 합계가 500이고 종선 오차가 마이너스 0.3. 이때의 보정량과 보정 종선차는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일단은요. fx가 마이너스 0.3이 나왔다는 소리죠. 마이너스 0.3m가 나왔으니까요. 일단 보정은 무슨 보정해 줘야 돼요? 보정치는 플러스 보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2번하고 4번은 답이 될 수 없다 이겁니다. 2번하고 4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그럼 1번 아니면 3번인데 보정치 어떻게 구해요? 배가법이죠. 배가법이니까 절대체압 얼마? 250. 그 측선의 종선차 50 곱하기 오차 얼마? 0.3. 여기 마이너스니까 결국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결국은 보정량은 얼마가 되냐면 플러스 얼마? 0.06m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보정 종선치는 마이너스 50에다가 얘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플러스 얼마? 0.06을 하면 되기 때문에 49. 얼마? 49.94m가 정답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잘 푸셔야 돼요. 자, 조심해야 될 것은 오차가 마이너스의 오차가 발생했으면 보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플러스 보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종선차가 마이너스 50이에요. 그럼 여기다 이만큼을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나오는 마이너스 49.94가 돼야 된다 이거죠. 정답은 3번. 그 다음 13번. 지적 제조사 측량 규정에 의해서 정지 측량 기준이 다 틀린 것을. 1번은 맞죠? 정지 측량에서는 수신기의 성능이 5mm 플러스 얼마? 5mm 플러스 1ppm 곱하기 거리가 된다. 1번 맞고요. 그 다음 2번. 5km 이상일 경우에는 몇 분? 60분. 5km 미만일 땐 얼마? 30분. F코는 둘 다 몇 초? 30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3번. 3번은 틀렸죠. 왜 3번은 틀렸냐면은 335에 대한 것은 맞아요. 335에 대한 것은 맞는데 이것은 정지 측량이 아니라
이동 측량을 했을 때 기준이 된다 이겁니다. 정답은 3번. 4번. 측정 중에는 위성 수신기 인근에는요. 휴대전화라든지 무전기 등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조사 측량 규정에서는 제한, GNSS에 의한 지적 측량 규정에서는 100m 이렇게 되는 거죠. 14번.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전자평판 측량에 대한 문제가 요즘 들어서 좀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1번. 지적 측량 결과도 상단 중앙에 전자평판이라고 쓰는 거 맞고요. 2번 되게 중요하죠. 오른쪽 상단에는 측정 거리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소축적 등으로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는 생략할 수 있고. 3번. 측정점의 표시는 측량자의 경우는 붉은색 짧은 십자선으로 하고 검사자의 경우는 삼각형으로 하고 측정점은 서로 붉은색 점선으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고요. 4번이 틀렸네요. 4번. 이미 작성되어 있는 지적 측량 파일을 이용하여 측량할 경우 기존 측량 파일 코드의 내용, 규격, 도식은 파란색으로, 붉은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14번의 정답은 4번. 15번. 옳은 것은이죠. 일단 1번이죠. 1번은 정오차라고 하는 것은 오차의 그 발생 원인이 분명하고 방향과 크기가 같다 이거죠. 1번 정답. 2번. 우연오차는요. 규칙적인 오차가 아니라 불규칙적인 오차. 3번. 정교성과 균질성을 표시하는 척도로 관측값의 상대적인 편차가 작으면 정밀한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은 근접도 또는 밀집도라 할 수 있다. 정확도가 아니라 정밀도가 되는 거죠. 15번은 옳은 것은 1번. 그 다음 16번 볼게요. 16번. 사진 측량 문제죠. 촬영고도 500m, H가 몇 m야? H가 500m고요. 이때 주점 기선장 B0가 얼마냐면은 20mm다 이겁니다. 20mm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때 시차차 델타 P가 얼마로 줘주냐면은 델타 P가 4mm였다 이겁니다. 이 경우에 뭐를 구하시오? 이 경우에 한 층 건물의 높이를 4m로 가정할 때 이 건물은 약 몇 층인가? 자, 건물 높이 H 구하면 시차차를 이용해서 B0분의 H의 무엇이다? 델타 P가 되겠죠. B0가 얼마? 20이고요. H는 몇 메다? 500m가 될 거고 시차차는 몇 밀리미터? 55mm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H는 100m가 나오네요. 100m가 나오는데 이때 한 층 건물의 높이가 한 층의 높이가 몇 m다? 4m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건물의 층수는 몇 층? 25층이 된다 이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17번. 6회를 반복해서 측정한 최소 독치가 354도. 자, 이런 개념이죠. 이러한 각을 측정을 하는데 여기가 O고 여기가 A고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요 각을 관측을 합니다. 이 각 관측하는데 여기가 0도가 아니라 처음에 몇 도로 출발했냐면은 345도 33분 28초로 시작을 해서 한 번 쟀더니 요 각이 얼마예요? 39도 34분 37초의 값을 얻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가정을 하게 되면 얘가 0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도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9도 34분 37초라는 거고요. 요 값은 얼마가 될까요? 대략적으로 5도 26분 32초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이 각이 나오는 거죠. 대략적으로 그냥 45도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왜 첫 번째 관측한 1에 관측한 이 값이 주어졌느냐, 이 값이 주어졌느냐 이거예요. 이 값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마지막에 종도 6회를 관측했을 때 6회를 관측했을 때의 독치가
264도 40분 28초가 나왔는데 이 값이 분도원으로 따졌을 때는 이렇게 분도원 이렇게 있으면 0도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죠. 354도부터 대략적으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한 번을 쟀고 두 번을 재고 세 번을 재고 네 번을 재고 다섯 번을 재서 여섯 번을 쟀을 때 요 각으로 딱 끝났다라는 거죠. 이 각으로. 그러면 이것을 나누기 6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 264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64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을 더해줘야 되는 거죠. 측정값을. 즉, 이 값에다가 5도를 더해줘야 돼요. 5도 26분 32초를 더해가지고 이것을 얼마로 나눠요? 6으로 나누면 된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럴 때 값이 얼마가 나와요? 45도 1분 10초가 나온다 이겁니다. 첫 번째 이 주어진 요 각을 가지고요. 몇 배각을 관측했을 때 한 바퀴를 돌았는지 두 바퀴를 돌았는지 그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러한 각이 있을 때 이 각이 만약에 대략적으로 280도다. 그러니까 280도면은 그림은 저렇게 그렸지만은 280도면 그림을 저렇게 그렸지만은 이렇게 있으면 요게 280도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300각으로 했다고 보자고요. 첫 번째 잰 거고요. 두 번째 재면은 여기 어딘가에 딱 끝나겠죠. 또 한 번 또 재면은요. 이렇게 돼서 어딘가에 끝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몇 바퀴 돌아요? 한 바퀴 돌고 몇 바퀴 돌아요? 두 바퀴 도는 거죠. 그럼 이 값에다가 더하기 얼마를 해야 돼요? 두 바퀴를 돌았으니까 720을 더한 값에서 나누기 얼마? 3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을 질문하는 사람들이 왜 어떤 데는 360도를 더하고 어떤 경우는 720도를 더하는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트랜싯이 디지털 트랜싯이기 때문에 이게 헷갈릴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산업기사 시험이라든지 기사 시험 시기 볼 때 정확하게 우리가 그 경위의 개념을 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지만 대부분 우리가 실기시험 볼 때 뭐 간단하게 조작을 하거나 그 경위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야장 적는 것만 연습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 18번. 지적 측량 시행 규칙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측량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에서 좌표는 도선방사교회. 1번은 맞는 말이죠. 도선방사교회에 따른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2번 틀렸습니다. 왜냐면은 좌표를 산출해야 되는데 지형지물에 가로막혀가지고 경위를 사용할 수 없다면 직접적으로 좌표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서 좌표를 산출할 수 있다. 2번 틀렸어요. 3번 왼쪽 2부터 이렇게 필지가 있어요. 왼쪽 2가 기준이 되는 거죠. 오른쪽 경계에 따라서 일련번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요. 4번 기존의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경계점에 접속하여 경위 측량 방법 등으로 확정 측량을 하는 경우 동일한 경계점의 측량 성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냈을 때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좌표를 그 경계점의 좌표로 본다라는 거죠. 정답은 2번. 19번. 자, 19번은 평면거리 계산부죠. 평면거리 계산부에서 이 평면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 연직각을 측정했을 때 하고 두 번째로는 표고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이때 문제에서 뭐라고 주었어요? 표고에 의해서 경사거리를 수평거리를 기준면상의 거리로 환산하고자 할 때 기준면상의 거리를 환산하고자 할 때 필요한 요소가 아닌 것은 연직각은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일단은 3번이 되겠죠. 자, 이때 요 길이를 뭐로 봐요? D라고 보죠. 여기다가 기계를 세워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이렇게 쳐다봤을 때 요게 기계고 무엇? 기계고 I고요. 요게 시중고 무엇이다? F고
여기, 이 수평 기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 그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H1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H 무엇이라 한다? H2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때 이 경사거리를 수평거리로 바꾸려면 D 마이너스 얼마? 2D분의 H1 다시 마이너스 H2 다시의 무엇이다? 제곱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H1 다시는 요 높이가 H1 다시잖아요. 이게 H1 다시다. 그 H1 다시는 H1에다가 플러스 뭐를 해주면 돼요? I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요 I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I가 기계고가 되는 것이고요. H2 다시는 H2에다가 무엇이다? F를 해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F는 바로 무엇이다? F는 시중고다. 이거 시중고. 요게 이제 수평거리를 환산하는 것이고, 기준면상의 거리를 환산하려면 마이너스 얼마를 해줘야 돼요? 2R분의 D에 D에 H1 다시 플러스 H2 다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R이 필요한 거죠. R은 무엇이다? 지구의 반경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평면거리 계산부에서 표고에 의해서 표고에 의해서 이 경사거리를 기준면상의 거리로 환산하기까지는 연직각은 필요가 없어. 그 연직각은 언제 필요해요? 연직각을 이용을 해서 이 경사거리를 기준면상의 거리로 바꿀 때는 연직각이 필요하지만, 표고에 의해서 기준면상의 거리를 환산하고자 할 때는 연직각은 필요가 없다. 식에서 다 알려주잖아요. 이 식도 서울시에서 한번 출제가 됐었던 그러한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20번. 자, 20번은 사변형 삼각망에 대해서의 조건식의 수를 묻는 것인데, 사변형 삼각망은 이와 같이 이렇게 이게 바로 사변형 삼각망이죠. 이때 사변형 삼각망은 제가 항상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4, 3, 1로 기억하라고 그랬죠. 여기서 4는 조건식의 무엇이다? 조건식의 총수예요. 조건식의 총수는 각 조건에다가 변조건하고 점조건을 더하면 되는데, 사변형 삼각망은 점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 조건에다가 이거를 더하게 되면 조건식의 총수가 나온다 이겁니다. 자, 조건식의 총수는요, B 플러스 A 마이너스 2P 플러스 얼마? 3 이렇게 계산하죠. B는 기선 하나, 각은 몇 개? 8개. 삼각점수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몇 개가 나와요? 3개가 나오고요. 각 조건식 수는 S-P 플러스 1인데 S는 변의수 6개, 4개 이렇게 하면 3개가 나오고요. 변조건식 수는 B에다가 S-2P 플러스 2가 되니까 기선 하나고 변의수 6개고 4개니까 몇 개가 나와요? 이렇게 하나가 나온다 이겁니다. 20번처럼 시험에 나오면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20번처럼 시험에 나오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변형은 4, 3, 1만 기억하시면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정답은 찾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요. 사변형은 형태 자체가 단 한 가지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이건 다르게 시험에 나올 수가 없다 이겁니다. 또 조건식의 총수로 물어봤을 때는 4개, 그 다음에 3개. 원래 조건식의 총수는 4개인데요. 실제적으로 몇 개? 실질적으로는 7개죠. 문제풀이할 때 설명했는데 왜 7개인지. 7개지만 이 3개, 4개만을 각 조건식 수는 3개인데 실제는 몇 개가 나와요? 7개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근데 7개가 나오지만은 이 3개만을 이용을 하게 되면 나머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거 7개, 3개라는 거 아마 문제풀이 할 때 설명해 드린 적 있을 거예요. 20번의 정답은 4, 3, 1이니까 정답은 3번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모의고사 3회에 대한 것을 설명해 드렸고요. 잠시 쉬었다가 4회 모의고사 풀어보고 또 이제 해설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제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